안녕하세요.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지? 체했나? 하며 약을 찾으려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제야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설마 나 심장마비? 그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휴대폰은 멀리 있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장면 결코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중 상당수는 대처 방법을 몰라서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혼자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76세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정리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 살아남는 7단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 덕분에 목숨을 건지신 분들의 생생한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누구나 준비하지는 않는 상황.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어도 살 수 있는 심장마비 대처법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에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곁에 없고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순간,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몇 분 사이에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대처법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었는가입니다. 심장마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가슴 중앙이 꽉 조이는 듯한 통증, 턱, 목, 팔 쪽으로 퍼지는 불편함, 갑작스러운 식은땀, 숨이 막히는 듯한 호흡곤란, 메스꺼움, 어지러움, 피로감 등.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그냥 체했거나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위급한 순간 혼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 그 생존의 출발점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확한 7단계 행동 요령을 차례차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생명을 지켜낸 분들의 사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심장마비 대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 그것은 바로 지금 하던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닌가? 아프니까 멈추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약 좀 찾아야지 하며 방을 돌아다니다가 전화기 가져와야지 하며 급하게 걸어가다가 그 과정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이미 고장나기 시작한 엔진에 계속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가능하다면 바로 누워 안정된 자세를 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누군가는 단지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이상을 느끼면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몸을 안전한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생존의 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단계 약이 있다면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복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관련 약을 평소에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협심증 약이나 아스피린을 평소에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분들, 그 약이 이 순간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 이 약은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방식으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혀 밑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12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한꺼번에 여러 알을 드시면 안 됩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급하게 많이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복용하세요.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중에 복용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심장마비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복용할 때는 물과 함께 삼키지 말고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빠르게 흡수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위출혈 병력이 있는 분들은 복용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남의 약을 빌려 먹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약물은 개인의 체질과 병력에 따라 처방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들을 반드시 이어서 실행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세 번째 단계, 119에 전화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말하기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세 번째 단계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가슴이 아파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고 빠른 응급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구급대원이 움직이는 속도와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고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구동 번지입니다. 핵심 정보는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혼자 있다는 사실, 심장마비 의심 증상, 가슴 통증, 숨 가쁨 등 정확한 위치 정보, 주소 또는 랜드마크. 혹시 주소가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휴대폰의 내 위치 전송 기능이나 건물 간판, 아파트 이름 등 주변을 보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전화를 걸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화를 절대 먼저 끊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계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지켜보다가 전화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심장마비는 시간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심장 근육의 손상 정도를 좌우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심장마비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 무조건 119에 신고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심장마비 대처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심장마비가 진행되면 의식을 잃는 상황이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문이 잠겨 있으면 119 구급대원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문을 부수는데 몇 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이
생명을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여성 환자분께서 증상을 느끼고 119에 신고한 후 문을 열고 나서야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기에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대문과 현관문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들것이나 장비를 들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통로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문을 완전히 열어두세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이 바람에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주세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짖거나 달려들어 응급처치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공유해 두세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해 지문이나 번호로 쉽게 열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구조 시간을 수분 단축시킬 수 있고 그 수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5번째 단계 생존율을 높이는 정확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앉고 눕느냐가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몸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2가지 상황을 기억해 두세요. 1. 숨이 크게 차지 않을 때 가능하다면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칩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을 조절해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숨이 몹시 가쁠 때 누우면 더 숨이 찬 느낌이 든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린 반자위 자세를 취하세요.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거나 침대에 기대어 앉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자세는 호흡을 보다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 폐를 압박해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계단이나 높은 곳에 앉기, 의식을 잃었을 때 낙상 위험이 큽니다.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 그대로 입기,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가슴과 복부를 압박하는 액세서리도 제거하세요. 또한 체온 유지도 중요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체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껍지 않은 담요나 이불을 가볍게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단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심장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는 것. 다음 페이지에서는 6번째 단계, 곁에 누군가를 부르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119에 신고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했더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상황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6번째 단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바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심장 쪽이 이상해서 119를 불렀어. 혹시 가능하면 빨리 와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려다 말이 꼬이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에게 연락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바로 구급대원에게 상황 전달 가능. 환자가 위급해질 경우 추가적인 도움 요청.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누군가 곁에 있어줬던 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통화는 짧게, 명확하게 하세요. 지금 심장 이상해서 119 불렀어.
빨리 와줘. 이것만 말하고 기다리세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휴대폰 배터리를 아껴야 하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 등록, 냉장고나 현관문 근처에 응급 연락 정보 메모 부착. 이런 준비는 작은 수고로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호흡 유지와 생존을 위한 숨쉬기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숨 쉬는 것입니다. 왜 호흡이 중요할까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과호흡에 빠지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가해져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심장마비용 호흡법을 알려드립니다. 4-6 호흡법.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가능하다면 배에 손을 얹고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는 걸 느끼며 폭식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산소를 더 깊이 들이마시고 폐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공포를 줄이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일어나서 걷거나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짧은 움직임이 심장을 더 압박합니다.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의식이 희미해질 경우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기침을 일부러 하지 마세요. 기침이 심장에 좋다는 말은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토할 것 같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세요.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 가슴 통증은 어떤가? 숨쉬기 불편함은 조금 나아졌나? 어지러움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의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 어떤 의학적 처치보다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7단계를 모두 요약 정리하고 이 대처법이 실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명을 지키는 7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처 7단계 요약. 즉시 멈추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면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심장약이 있다면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아스피린은 씹어서. 단 평소 복용자만 해당됩니다.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혼자 있고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주소는 입니다. 간결하게 말하세요.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고 반려동물은 격리하세요. 올바른 자세로 안정하세요. 숨이 차면 상체를 세우고 괜찮다면 누운 자세에서 무릎 아래에 쿠션 받치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간단히 상황을 알리고 곁에 있어 줄 사람을 부르세요. 너무 많은 연락은 금물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며 움직이지 마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4-6 호흡법으로 심장을 안정시키세요. 이제 실제로 이 7단계를 기억하고 생명을 지킨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77세 박순자 씨의 기적 같은 구조 이야기. 박순자 씨는 혼자 계시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에 평소 보관하던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배운 대로 현관문을 열고 소파에 기대어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고 10분 뒤 도착한 구급대원이 빠르게 조치를 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박 씨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방법들을 몰랐다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이 사례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7단계 외에도 미리 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응급 정보 설정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원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미리 정보를 입력해두면 폰이 잠겨 있어도 구조자가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건강앱 의료정보 우측 상단 편집 클릭,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질병, 알레르기, 긴급 연락처 입력. 잠금 화면의 표시 항목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설정 안전 및 긴급 또는 응급 정보 메뉴 진입,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연락처를 입력. 잠금 화면에서 긴급 버튼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이런 정보는 꼭 입력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지병, 알레르기 정보, 긴급 연락처 자녀, 배우자 등. 실제 사례 76세 정문식 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휴대폰 응급 정보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혈액 응고제 복용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출혈 없이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7단계 대처법과 필수 설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8 시니어 건강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전형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